8개월간 전신마비로 눈만 움직이는 아내의 팔에서 매일 아침 발견되는 의문의 주사 자국. 아내는 안구 추적 장치로 무서워라고 타이핑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몰래 설치한 녹음기에 녹음된 남자의 목소리는 그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범인은 뜻밖에도 그날은 맑았습니다. 예리는 등산복 차림으로 현관문을 나섰어요. 제게 손을 흔들며 밝게 웃었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저녁 전에 들어올게요. 3시간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 되시죠? 환자분이 등산 중 추락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척추 부위가 손상되었습니다. 목 아래 전신마비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의식은 또렷합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말도 할 수 없고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예린을 봤어요.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떠 있었어요. 제가 손을 잡았을 때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린아, 괜찮아. 반드시 깨어나게 할게. 약속해. 매일 아침 7시 저는 병원에 도착합니다. 예린이 있는 304호실 문을 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예린아, 나야? 제가 다가가자 예린의 눈동자가 움직였어요. 그게 유일한 반응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이마, 뺨, 목.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어젯밤엔 잘 잤어? 예린의 눈이 2번 깜빡였습니다. 예라는 뜻이에요. 1번 깜빡이면 아니요. 2번이면 예. 우리가 만든 간단한 신호였습니다. 침대 옆에는 안구 추적 장치가 있었어요. 예린이 눈동자로 화면의 글자를 선택하면 컴퓨터가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느렸지만 그게 예린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있어. 떨린다. 예린이 천천히 글자를 선택했어요. 잘할 거야.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예린아. 예린의 병실은 VIP 1인실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하루 병실비만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치의인 재혁 선생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진 씨, 예린 씨 케이스는 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연구비와 제약사, 지원금을 받아 장기 관찰을 하고 있어요. 보험 일부와 연구비를 합치면 실부담은 일반 병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는 VIP실인데 제가 내는 돈은 하루 5만 원 남짓이었어요. 한 달로 치면 150만 원 정도. 큰 돈이지만 이 정도면 정말 감사한 수준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재혁 선생님은 젊고 유능한 의사였거든요. 환자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함정의 시작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예린의 팔을 마사지해주고 있었어요. 팔꿈치 안쪽을 주무르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봤어요. 작은 바늘 자국. 정맥 근처에 빨갛게 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서둘러 간호 기록을 확인했어요. 어제 체열 기록은 없었습니다. 수액 교체는 반대편 팔에 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 혹시 어제 예린이 체열했나요? 복도에서 재혁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체열요? 아니요. 왜요? 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하지만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어요. 다음 날 또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반대편 팔이었어요. 3일째 목 옆에도 작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4일째 허벅지 안쪽에서도 발견했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일 다른 위치,
눈에 잘 안 띄는 곳. 저는 IT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합니다. 본능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날짜, 시간, 위치를 엑셀에 정리했어요. 5일째 되던 날, 저는 예린에게 물어봤습니다. 예린아, 밤에 누가 와? 주사 맞았어? 예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화면에 글자가 떴어요. 무서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래? 누가 무서워?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말 못해.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매우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수간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환자한테 무단으로 주사를 놓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럴 리 없어요. 모든 처치는 기록됩니다. CCTV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환자 가족분이라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있어서요. 거절당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예린의 무서워라는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예린이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했어요. 초소형 녹음기, 음성 활성화 기능, 72시간 연속 녹음, 원격 확인 가능. 3개를 주문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간호사 교대 시간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예린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들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는 침대 프레임 안쪽에, 두 번째는 침대 밑에, 세 번째는 창틀 뒤에. 설치를 마치고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떠졌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린의 눈이 2번 깜빡였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밤이 오길,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길. 제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각오가 섰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예린을 지킬 거예요. 반드시요. 첫날 밤 녹음된 건 없었습니다. 야간 간호사가 이 시간마다 들어와 확인하는 소리뿐이었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요? 주사 자국은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휴대폰을 켜자 알림이 떴습니다. 새 녹음 파일 1개. 손이 떨렸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문 열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선생님, 오늘도 0.5cc면 될까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응. 천천히 밀어. 흔적 남지 않게. 저 목소리, 제역이었습니다. 괜찮아. 예린아, 곧 끝나. 이제 3단계야. 파일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어요. 대학 동기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는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약학자예요. 민수야, 급하게 만나야 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수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우진아, 얼굴이 왜 그래? 며칠 못 잔 것 같은데.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주사 자국, 예린의 무서워,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거 심각한데. 불법 의료행위잖아. 정확히 뭘 주사하는지 알아야 해. 도와줄 수 있어?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액 샘플이 필요해. 소량만 있으면 분석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예린의 손가락 끝에서 피를 채취했습니다. 민수가 중간이 체열 키트로요. 바늘이 피부를 찌르는 순간 예린의 눈이 커졌어요. 아파.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미안해.
널 지키기 위해서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작은 유리병에 피를 받아 뚜껑을 닫았습니다. 곧 끝날 거야. 조금만 참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진아, 지금 당장 와. 연구실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달려갔습니다.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우진아, 이거 진짜 큰일이야. 컴퓨터 화면에 분석 결과가 떠 있었어요. 3가지 물질이 검출됐어. 민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 척추신경 재생을 돕는 실험 약물이야. 아직 동물 실험 단계고 FDA 승인도 안 됐어. 그럼 효과가 있다는 거야? 응. 실제로 신경이 재생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2번째 물질이야.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근육 이완제. 과다. 투여량이야. 신경이 회복되어도 근육이 반응 못하게 막는 거지.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치료하는 척 하면서 가두려는 거구나. 그리고 3번째가 제일 심각해. 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식물 독소야. 매일 0.5cc씩 축적되면 3주 후면 급성 간부전 일으킬 양이야. 뭐라고? 자연사처럼 보일 거야. 부검해도 찾기 어려워.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간호사 다은 씨가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주워주려는 순간 그녀가 황급히 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서류 한 장에 적힌 이름, 이준영 사망, 그리고 흐릿한 사진 한 장.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다은 씨? 혹시 다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죄송해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는 서둘러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준혁 사망. 검색 결과가 떴어요. 3년 전 기사였습니다. 20대 청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3개월 후 사망. 담당 병원 바로 이곳. 주치의 이재혁.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더 검색했어요. 2021년 여성 환자 A씨 사망. 담당 의사 이재혁. 2022년 남성 환자 B씨 사망. 담당 의사 이재혁. 2023년 이준혁 사망. 담당 의사 이재혁. 2024년 예린. 이 미친놈이 몇 명을 죽인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재혁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돈? 연구? 아니면 그냥 미쳤기 때문에? 예린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몇 명이나 더 있는 걸까? 다은 씨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였던 거죠. 동생을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막을 거야. 더 이상은 안 돼. 하지만 어떻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녹음 파일과 혈액 분석 결과만으로 충분할까? 아니에요. 더 필요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요. 그리고 동기를 알아야 했습니다. 왜 예린이었는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파헤치기로요. 예린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휴대폰을 켜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해야 할 일, 과거 피해자 유가족 찾기, 다은 씨와 대화, 재혁의 과거 조사, 더 많은 증거 확보. 긴 싸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린의 무서워라는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예린아, 내가 꼭 구해줄게. 집으로 돌아와 예린의 개인 물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고 당일 그녀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었어요. 작은 핸드백, 산산조각 난 휴대폰, 부러진 목걸이.
처음 받았을 땐 너무 슬퍼서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봤어요. 핸드백 안쪽에 거의 보이지 않는 지퍼가 있었습니다. 비밀 주머니였어요. 안에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낡은 사진. 예린과 재혁이 평상복 차림으로 다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재혁의 팔이 예린의 허리에. 하지만 자세히 보니 예린의 미소가 어색했습니다. 눈이 웃지 않았어요. 사진 뒷면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여기서. 두 번째, 오래된 열쇠. 빈티지한 디자인이었어요. 열쇠고리에 작은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404. 세 번째, 접힌 쪽지. 예린의 손글씨였습니다. 구간 404호. 목요일 7시. 꼭 가야 해. 안 가면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발 우진이는 모르게.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 안내 데스크에 물어봤습니다. 구간이요? 아, 옛날 기숙사 건물이요. 지금은 안 써요. 곧 철거 예정이에요. 병원 부지 가장 구석진 곳에 낡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창문이 깨져 있었어요.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을씨년스러웠어요. 404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어요.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예린의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내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더블 침대, 작은 테이블, 간이 주방. 마치 비밀스러운 러브하우스 같았어요.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린과 재혁의 사진이었어요. 시간 순서대로 보니 예린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테이블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생명보험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일 2024년 1월 20일 사고 2주 전. 피보험자 한혜린. 보험금 5억 원. 수혜자 이재혁.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숨겨진 가죽 일기장이 있었어요. 펼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오늘 처음으로 협박받았다. 재혁이 나를 구석으로 불러서 말했다. 우진 씨 다음 달 프로젝트 평가 있다며. 내가 형한테 한마디만 하면 무서웠다. 왜 이러시는 거지?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1월 5일 404호에 오라고 했다. 안 가면 우진이 해고당한다고.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냥 사진만 찍었다. 보험용이래. 1월 15일. 오늘도 404호. 재혁이 이상한 제안을 했다. 작은 사고를 내자. 척추 다치는 정도로. 그럼 내가 완벽하게 치료해줄 수 있어. 의학 논문도 쓰고. 너도 우진한테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 미쳤다. 이 사람 정말 미쳤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월 20일. 결국 서명했다. 생명보험 계약서. 재혁이 말했다. 이건 그냥 형식이야. 만약에 데뷔한 거지. 걱정 마. 내가 완벽하게 치료해 줄 테니까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우진이를 위해서라면 1월 30일 사고. 하루 전. 내일 간다. 재혁과 둘이 등산. 우진이한테는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했다. 미안해, 우진아. 그는 약속했다. 완벽하게 치료해줄게. 3개월이면 회복돼. 그때 기억상실 핑계대고
이혼하면 돼. 넌 자유. 우진이는 보험금. 나는 논문. 다들 윈윈이야. 하지만 정말 믿어도 될까? 만약 우진이가 이걸 읽는다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예린아. 왜 해? 목이 메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협박받고 있었구나. 혼자 다 견뎌냈구나.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보험금 수혜자를 제역으로 한 거, 이혼 계획,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우리 결혼이 그렇게 숨 막혔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밑을 뒤졌습니다. 태블릿 PC가 있었어요. 예린이 증거용으로 캡처해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제역의 협박 메시지, 우진 해고되면 좋겠어? 404호 안 오면 어떻게 될지 알지? 예린의 답장, 제발요. 우진이는 제발. 이게 마지막이라고 약속해주세요. 음성 메모도 있었어요. 예린이 몰래 녹음한 제역의 목소리였습니다. 예린은 완벽한 실험체야. 젊고 건강하고 보호자가 헌신적이야. 3개월 치료하는 척하다가 서서히 독소 투여. 6개월 1년 후 자연사. 간부전으로 보험금 5억은 연구 자금으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방에 담았습니다. 일기장, 보험 계약서, 태블릿. 방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이곳에서 예린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혼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예린아. 넌 피해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속였어.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분노, 슬픔, 죄책감, 배신감. 모든 게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일단 예린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역. 절대 용서 못해.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모든 증거 모았어. 이제 반격 시작이야. 구간 건물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은 여전히 파랬습니다. 예린이 사고 나던 그날처럼 이제 끝장을 내야 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들고 병원 원장실로 갔습니다. 녹음 파일, 혈액 분석 결과, 일기장, 보험 계약서.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즉시 이 과장을 불러주십시오. 10분 후 제역이 들어왔습니다.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원장님, 그는 침착했습니다. 너무 침착했어요. 이건 IRB 승인받은 실험 치료입니다. 여기 서류 있습니다. 제역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진의 서명이 있는 동의서였어요. 이건 위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강우진 씨가 증명하셔야죠. 제역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이 과장 조사 기간 동안 대기 발령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역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나가면서 저를 향한 눈빛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원장실을 나오는데 다은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진 씨, 할 말이 있어요. 빈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제 남동생이요. 이준혁이었어요. 다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전신마비 됐어요. 담당 주치의가 이재혁 과장이었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엔 정말 열심히 치료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3개월 후에 동생이 갑자기 간부전으로 사망했어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이 병원에서 일했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다은 씨가 USB를 꺼냈습니다. 2년간 몰래 모은 증거예요. 환자 기록, 이재혁의 연구 노트, 비밀 계좌.
다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수와 함께 USB를 열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피해자가 5명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예린까지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전신마비 환자, VIP 병실, 특별 할인, 그리고 6개월 1년 후 사망. 이재혁의 연구 노트가 있었습니다. 실험 3-A 신경 재생 의식 억제 병행 투여. 부작용 간신장 독성. 하지만 실험 목적 달성 후 자연사로 위장 가능. 그의 일기도 있었어요. 내 동생 준서는 어릴 때 뇌종양으로 죽었다. 의사들은 아무도 살리지 못했다. 그때 깨달았다. 기존 의학은 한계가 있다. 과감한 실험만이 답이다. 위대한 발견은 항상 희생을 요구한다.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 사이 예린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역의 약물 투여가 중단된 지 일주일. 예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담당 간호사가 놀라며 보고했습니다. 신경재생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안구 추적기로 타이핑했습니다. 미안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회복에 집중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재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 중앙 정원에서 만나죠. 오늘 밤 9시. 예린의 일기를 찾았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좋아요. 가죠. 경찰 친구에게 미리 연락했습니다. 주변에 대기해줘. 자백 받을 거야. 밤 9시 중앙정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휴대폰 녹음 앱을 켰습니다. 재혁이 나타났습니다. 일기를 찾았다고요? 재혁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어요. 응, 다 읽었어. 예린이 협박당한 거, 보험 계약, 모든 거.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 건가요? 하기 전에 묻고 싶어. 왜 예린이었어? 재혁이 웃었습니다. 우연이었어요. 예린 씨는 완벽했어요. 젊고 건강하고 가족에 헌신적이고 협박하기 딱 좋았죠.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넌 미쳤어. 사람을 실험 도구로. 도구? 맞아요. 하지만 의미 있는 도구죠. 내 연구가 완성되면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어요. 개소리. 넌 그냥 돈이 필요했던 거잖아. 재혁이 비웃었어요. 돈도 필요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명예, 역사에 남는 발견. 이해 못하시겠죠? 예린을 죽일 계획이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계획이었죠. 치료하는 척하다가 합병증으로 사망. 자연스럽죠. 보험금은 제가, 연구 데이터도 제가. 결정적인 자백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휠체어 소리가 들렸어요. 다은 씨가 예린을 밀고 왔습니다. 예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뭐야? 어떻게? 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벌써 움직여? 약물 중단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예린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 빼곡한 글씨가 있었어요. 8개월간 안구 추적기로 쓴 진술서였습니다. 나는 한예린입니다. 이재혁에게 협박당했습니다. 사고도 그가 유도했습니다. 8개월간 매일 밤 주사를 맞았습니다.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숨어있던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재혁 씨, 살인 미수 및 상해죄로 체포합니다. 재혁이 비웃었어요. 증거로 안 돼요. 변호사 부르겠습니다. 증거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USB, 녹음 파일, 혈액 분석, 일기장, 예린의 증언, 다은 씨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2년치 내부 기록이요.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끌려가며 재혁이 소리쳤습니다. 내 연구가! 내 위대한 연구가! 그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예린을 바라봤어요. 예린도 저를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치유의 그리고 이별이. 재혁이 법정에 섰습니다. 죄목살인 미수, 상해, 의료법 위반, 사기, 위조. 저와 다은 씨, 피해자 유가족들이 증인석에 앉았어요. 예린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요. 하지만 이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재혁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는 의학의 발전을 위해. 판사가 끊었습니다. 피고인, 변명은 그만하십시오.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추가로 의사면허 영구 박탈. 재혁이 끌려가며 저를 쏘아봤어요. 후회할 거야. 넌 위대한 연구를 막았어.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니, 이미 끊어져 있었어요. 예린은 꾸준히 회복 중이었습니다. 이제 목발로 천천히 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려웠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여전히 감각이 없었어요. 어느 날 예린이 저를 옥상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멀리 도시 전경이 보였습니다. 8개월. 아니, 그 전부터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아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진 씨는 완벽한 남편이었어요. 정말로. 하지만 그게 나를 더 작게 만들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내 꿈,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의 미래, 너를 위한 것. 난 그냥 나로 살고 싶었어요. 미안해. 몰랐어.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근데 예린아,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우진 씨 실망시킬까봐. 그리고 재혁이 협박했을 때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넌 피해자야. 예린아, 협박당했고 이용당했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나도 상처받았어. 내가 날 믿지 않았다는 게, 보험금 수혜자를 제역으로 했다는 게. 목이 메었습니다. 뭐가 됐든 넌 나를 계획에서 빼놓았잖아. 이혼해 줄래요? 예린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 난 더 이상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난 여전히 내 삶을 찾고 싶어요. 이번엔 제대로. 협박 없이, 거짓말 없이. 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나도 솔직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널 사랑했어. 정말로. 하지만 신뢰가 깨졌어.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두 사람.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어요. 재활 잘할게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삶 살게요. 예린이 말했습니다. 응. 나도 나를 위한 삶 살아볼게. 가끔 안부는 물어도 돼요? 그래. 영절해. 짧은 포옹을 했습니다. 예린이 목발을 짚고 떠났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담담했습니다. 저는 다은 씨와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의료 피해자 보호재단, 불법 임상 실험 감시, 피해자 지원이 주 업무였어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린과의 행복했던 순간. 아직 버리지 못했어요. 다은 씨가 물었습니다. 우진 씨, 예린 씨 소식 들었어요? 응. 제주도로 갔다더라. 작은 카페 운영한대. 만나보실 생각은? 아직은 언젠가는. 예린은 목발 없이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약간 절뚝였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어요. 손님에게 커피를 서빙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사장님, 다리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고요. 오래된 사고. 예린이 잠시 멈칫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덕분에 배운 것도 많아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2년 후 명절.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내요. 따뜻한 명절 보내세요. 예린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도 건강해. 짧지만 따뜻한 대화. 더 이상 부부는 아니지만 서로를 신경 쓰는 사이였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는 건 아픕니다. 특히 배신과 거짓이 섞여 있으면 더욱요. 하지만 예린도 저도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재혁이라는 괴물이.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갑니다. 언젠가 다시 친구로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가능성은 열어두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바람결 사연은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